안녕하세요. 저는 응급학과 전문 닥터 K 김근수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은 전국 408개 의료기관 중에서 부분적인 진료 차질을 겪고 있는 병원들은 5곳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요. 근데 실제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또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5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그 진료 차질을 겪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대학병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도시이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울 지역에조차도 환자 수용이 제대로 안 돼서 인근 경기도 지역이나 인천 지역으로 환자의 수용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급대원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환자는 50대 중반의 남자 환자분이셨고 지속되는 흉통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수용 문의를 했었는데 다 거절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경기도 북부에 있는 대학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진구로부터 꽤 거리가 있는 그런 대학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의심해야 될 것은 이제 흉통이 있었고 50대 중반의 남자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의심을 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심전도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심근 효소 검사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초음파를 해서 실제로 심장에 벽운동 장애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가 겪고 있는 흉통이 심근경색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라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중재수를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환자의 관상동맥을 조용을 해보고 막힌 곳이 있으면 그걸 개통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벌써 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심근경색이었다고 한다면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응급의료 이송체계 그리고 수용체계의 현 주소입니다. 가장 인프라가 좋은 서울에조차도 환자 수용이 안 돼서 인근 지역으로 환자를 수용 문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지금의 상황이고요. 이것이 아주 예외적으로 생겼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러한 수용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울 지역 내에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정부는 비록 5군데가 부분적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2024년 2월 이후로 그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하고 병원을 대거 나가신 이후로는 상당수의 대학병원들은 가용병상 대비 실제로 운영하는 병상 수가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20병상을 운영하던 대학병원이 있다고 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병원이 20병상이지만 실제로 환자를 봐줄 수 있는 운영병상은 10병상 미만으로 줄어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배우과들이 진료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질환들 중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앙 그 응급의료센터 상황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심장이 안 된다고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성형외과 진료가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안과가 안 되고 이분인과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의료기관들마다 그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해결이 안 되는 질환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자의 수도 줄었고 그리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질환별로 환자를 받을 때 제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9 대원들은 현장에서 환자를 받아서 그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어려운 게 일단은 전공 선생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전문의들도 그 오래된 그 일들의 그런 피로도 때문에 번아웃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인가 발표가 났는데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병원이거든요. 권역센터이기도 하고 의상센터이기도 하고 근데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14명의 전문의 중에서 이미 3분이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4명 정도가 더 사직을 하신다고 그렇게 사직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 운영하던 대학병원이 7명의 대학병원 전문의가 남아서 진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운영병상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한 배우과도 마찬가지로 전공의 선생님들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그 치료 가능할 수 있는 질환들의 군들이 좁아지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환자는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9월 달에 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서 추석이 되면은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고 응급의료기관 위주로 진료 체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응급학과 의사들이 추석을 걱정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런 현실 인식이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다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오직 5군데 그 의료기관에서 부분적으로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 냉철한 그 현실 인식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무래도 좀 많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은 좀 답답하지만 이런 사실을 좀 제대로 알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응급학과 전문 닥터 K 김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